조로는 아이기스와의 대결을 통하여 도신류마저 영구 패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하며 도신류와 엠마를 영구 패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화두일문자만큼은 여전히 영구 흑도로만 변환되었을 뿐 영구 패도로는 변환되지 않았고, 조로는 결국 화두일문자가 마지막 숙제가 된 것인가? 아직 이 녀석을 영구 패도로 변환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갈 길이 멀었음을 의미하겠지. 저승에서 만날 쿠이나를 위해서라도 이 것만큼은 반드시 영구 패도로 변환시킨다 라고 생각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조로를 바라보며 또 다른 벽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군요. 역시 당신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밀짚모자 루피와 함께 자멸하도록 유도했는데 되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니 라고 말하였고, 조로는 아이기스를 향해 칼을 겨누며 이제 니놈과도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삼도류 오이 신감 무퇴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갑옷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갑옷 일부가 완전히 잘려나갔고, 조로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삼도류 오이 신감 무퇴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기스는 자신의 손바닥을 넓게 펼쳐 조로의 공격을 튕겨내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혼돈의 굴을 사용하여 조로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뺨에서 피가 흘러져 내렸고, 아이기스는 역시 롤로노와 조로, 당신 체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군요. 밀짚모자 일당의 명의 초파가 건넨 약물이 뛰어나긴 하다만 완전한 효능을 가지고 완성된 샘플은 밀짚모자가 건네받은 샘플뿐인 것 같군요. 라고 말하며 초파가 조로에게 건넨 약은 완전한 효능을 가진 약은 아니었고, 그 때문에 조로는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변에 알 수 없는 에너지들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아이기스는 롤로노와 조로, 나를 이토록 몰아붙인 자는 그놈들 이후 처음이로구나 라고 말하였고, 조로는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가 흐른 뒤 조로와 아이기스는 곧바로 서로를 향해 공격을 시도했고, 조로와 아이기스의 폐왕색 패기가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를 형성하며 조로와 아이기스의 대결은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조로는 초파가 건넨 만병통치약 2521을 먹었지만 2521은 급하게 제조된 샘플이었기에 조로의 체력을 완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조로는 이후 루피와 연이은 난전을 펼친 터라 몸 상태가 꽤나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에 굴하지 않으며 감겨있던 자신의 왼눈을 뜬 뒤 근위병, 이제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세 자루의 폐왕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시킨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한 뒤 아이기스의 팔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빛조차 포함한 모든 것을 잠시 무해 상태로 되돌린 뒤 거대한 운석을 조로를 향해 떨어뜨렸고, 조로는 순식간에 운석을 베어낸 뒤 아이기스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기스의 함정이었고, 아이기스는 조로가 운석을 베는 것을 유도한 뒤 조로가 자신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렸고, 아이기스는 자신의 검 혼천폐무도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배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조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를 손쉽게 막아서며 검술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그런 어설픈 검술로 나를 뵐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일합참살 지옥참수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에게 곧바로 반격을 가하나, 아이기스는 롤로노와 조로 역대 최강의 검사라는 건가? 하지만 검술은 승부의 극히 일부, 객기는 좋으나 아직 니놈에게 꺾일 시기는 아니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방패 혼천폐무순을 꺼내든 뒤 혼천폐무순의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여 조로의 공격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일합참살 지옥참수의 위력이 생각보다 더 강력했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공격을 막아서지 못하며 멀리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아직 조로의 공격 세례가 끝나지 않았고 조로는 곧바로 패도 일왕 진무성천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조로의 폐왕색 패기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공격에 제대로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세를 다잡은 뒤 끝이다 신의 방패 라고 말한 뒤 삼도류 절명투하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몸을 정확하게 반토막 내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아이기스는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된 채 쓰러집니다. 그리고 조로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아이기스를 바라봅니다. 조로는 아이기스를 한 차례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무언가 찝찝한 감정이 느껴졌으며 아이기스가 만들어낸 허무의 공간도 붕괴되지 않았기에 조로는 본능적으로 끝이 아님을 알아차리며 천천히 아이기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기스의 주변에 엄청난 양의 빛이 모여들었고 조로조차 눈이 부셔 앞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뭐냐 이 불빛은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르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손바닥에서 환한 빛이 퍼져나오고 있었고 아이기스는 니힐라이저를 사용하여 전신의 부상을 완전히 회복하였고 조로는 조금은 부당하다는 듯이 이를 바라보며 오로성조차 아득히 능가하는 회복력이군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니힐라이저, 시간과 공간, 심지어 빛조차 무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화두일 문자를 꽉 깨물며 벌써 쓰러지면 실망할 뻔했다고 망할 경비병 이라고 소리쳤고 아이기스는 자신의 손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니힐라이저에도 분명 한계는 있다. 서둘러 쓰러뜨리지 않으면 위험한 건 되려 내가 될지 모른다. 니힐라이저는 시간의 법칙을 잠시 속여 몸을 회복한 것처럼 둔갑하는 기술이기도 하기에 언제 갑자기 부상의 여파가 몰려올지 모른다 라고 말하며 아이기스의 니힐라이저는 시간조차 잠시 무로 되돌리는 기술이긴 하나 결국 아이기스조차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었고 아이기스는 변수가 발생하기 이전 빠르게 조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가 조로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아이기스의 갑옷이 폭발을 일으켰고 조로는 폭발의 여파를 견뎌내며 인상을 찌푸리며 아이기스를 바라봅니다. 아이기스의 갑옷이 시간의 법칙을 견뎌내지 못하며 폭발하였고 아이기스는 본 모습을 드러냈고 아이기스의 패기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아이기스는 과거 3000년 전 태고의 전쟁에서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는 탓에 불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고 결국 갑옷으로 힘을 가두어 힘을 봉인하기로 결정했고 아이기스의 갑옷은 일종의 억제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로가 아이기스의 갑옷을 격파하며 아이기스의 힘을 억제하던 갑옷이 사라졌고 아이기스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으며 난폭해졌습니다. 다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었기에 아이기스가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이기스는 3000년 만이군 다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했고 조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 정도는 되어야 배는 맛이 있지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여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조로의 참격과 함께 청룡, 황룡, 흑룡이 나타나 아이기스를 노립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롤로노와 조로 서둘러 승부를 볼 셈인가 나에겐 잘된 상황이다. 저 녀석은 분명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걸 알기에 빠르게 결착을 지으려 하는 거겠지. 하지만 조급함은 곧 패배로 직결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조로의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을 막아서기 위하여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카오스의 형태로 변화하였고 아이기스는 평범한 카오스의 형태가 실체가 보이지 않으며 짙은 어둠과 영원히 불타는 무언가가 아이기스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아이기스의 눈은 마치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기스는 카오스의 형태로 변화한 뒤 곧바로 프랙탈 패시볼을 사용하였고 매우 거대한 블랙홀이 생겨나며 조로의 기술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패기가 워낙 강력했기에 조로의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은 아이기스의 프랙탈 패시볼을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고 아이기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억제된 힘이 해제되었음에도 내가 밀리는 건가? 라고 생각했고, 조로는 아이기스가 반격할 틈도 주지 않으며 아이기스에게 다가와 제2의 정상결전에서 선보인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일합 천지 참수제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설 순 없다고 판단한 뒤 몸을 비틀어 자신의 한 팔을 희생하였고, 아이기스의 팔이 완벽하게 절단되며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곧바로 반격을 취하며 자신의 검 혼천 페무더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태고의 검식을 사용하여 조로의 복부에 칼을 꽂아넣는 데 성공했고, 조로는 피를 토하며 비틀거렸고 아이기스 역시 한 팔을 잃는 중상을 입습니다. 조로와 아이기스는 치명타를 주고받은 뒤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승부를 이어갔고, 본능적으로 승부의 끝이 다가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검 세자루의 폐양색 패기를 극대화한 뒤 잠시 눈을 지그시 감으며 루피와 동료들 쿠이나 미호크를 순서대로 떠올렸고, 난 저 남자를 베고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선다. 최강이 된다는 약속은 지켰다만 이곳이 내 최종 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한 번에 방출하며 일합의 승부를 결정짓고자 하였고, 그 순간 도신류가 조로에게서 도신류마의 의지를 느끼며 도신류의 패기가 더욱 강해집니다. 조로는 자신의 마지막 공격을 시전하기 위하여 순식간에 공중으로 도약한 뒤 자신의 검과 신념을 일치시키며 신검 합일의 경지에 올라섰고, 조로는 곧바로 화도일 문자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불태울 만큼 강력한 화염을 일으켜냅니다. 또한 동시에 도신류를 사용하여 그 어떠한 적도 단번에 베어버릴 만큼 강력한 참격을 만들어냈고, 이후 엠마를 사용하여 매우 강력한 번개를 일으켰고, 화염, 참격, 번개는 동시에 아이기스를 향해 날아갔고, 조로는 자신의 마지막 합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 조로의 화염, 참격, 번개는 하나의 합을 이루었고, 조로는 이 기술을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으로 명명하였고,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며 아이기스에게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조로의 공격을 맞받아치기 위하여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공허의 절단을 사용하여 조로와 자신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물질을 무해 상태로 되돌려버렸고, 조로의 공격의 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단한 위용을 떨치고 있었고, 아이기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캐치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과 방패,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동시에 두른 뒤 태초의 서약 프라페시보를 사용하여 시간과 공간마저 붕괴시키며 조로의 기술을 무효화시킨과 동시에 조로의 생명력을 앗아가 조로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며 허무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태초의 서약 프라페시보와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이 충돌하였고, 조로의 공격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또한 조로의 하반신부터 서서히 사라져가며 조로는 생명을 잃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며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아이기스가 쓰러짐에 따라 공허의 세계가 붕괴되었고, 아이기스는 레드라인의 상공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낙하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몸 절반이 사라져갔지만 그 순간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이 아이기스의 태초의 서약 프라페시보를 파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조로의 무장색 패기가 아이기스의 능력에 저항하는데 성공하며 조로는 아이기스를 꺾는데 성공합니다.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이 아이기스의 태초의 서약 프라페시보를 파괴하는데 성공하며 조로는 아이기스를 꺾는데 성공하였고, 공허의 세계가 파괴되며 공허의 세계에서 전투를 이어가던 쌍디와 워큐리 역시 레드라인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 세계가 붕괴되었다는 건 그 근위병 녀석이 패배했다는 소리겠지. 마리모 그놈을 꺾은 것인가? 제법 만만치 않은 녀석인데 말이야. 과연 세계 제1의 검사란 말인가?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에 감탄함과 동시에 조금은 질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좌절하며
롤로노와 조로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군. 밀짚모자도 밀짚모자지만 롤로노와 조로 역시 그에 준하는 위험인자다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조로는 루피 이무와의 대결로 인한 부상을 하는 채 아이기스와 격렬한 사투를 벌인 탓에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 놓였고, 조로는 운이 좋게도 바다가 아닌 마리조아의 잔해 속으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곧바로 찾아왔고 조로는 승리를 만끽할 틈도 없이 누군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쓰러진 아이기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곧바로 조로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조로는 조금은 성가시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귀찮은 녀석이 나타났군 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칼을 꺼내듭니다. 하지만 조로의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고, 냉정하게 말하면 몸을 움직이는 것도 기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마스는 워큐리와 함께 성지 마리조아에 도달한 뒤 곧바로 조로, 쌍디 등을 처리하려 했고 각자 구역을 나누어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워큐리가 조로, 쌍디와 마주하게 되었고 아이기스는 워큐리에게 쌍디를 상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후 아이기스의 능력으로 인하여 조로, 쌍디, 워큐리가 공허의 세계로 끌려가게 되었고 워큐리는 쌍디와 격돌하게 됩니다. 한편 마스는 성지 마리조아가 무너진 것을 확인하며 마리조아가 완전히 수장되기 전에 기밀 자료와 중요 문서, 특히나 이무가 신신당부했던 그 물건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판기아성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무만이 출입할 수 있는 꽃의 방 내부로 진입하였고 꽃의 방에는 마스보다 먼저 도착한 누군가가 있었고 마스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이 녀석이 여긴 어쩐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다름 아닌 퀘이사였고 퀘이사와 마스는 과거 900년 전부터 안면이 있었기에 단번에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꽃의 방 내부에서 마스가 회수하려는 물건을 들고 있었고 마스는 이무님의 명령을 듣고 온 것이냐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마커스 마스성, 이 물건은 내가 가져가도록 하지. 이무에게 전해라. 맨마이어 퀘이사가 가져갔다고 라고 말하였고 마스는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분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말게나. 그 물건은 내가 전달하도록 하지. 이무님께서 그 물건은 오로성이 회수하도록 명령했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꽃의 방에서 회수한 물건을 바라보며 이 물건은 아나스타시스,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전해지는 성물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그 녀석을 부활시킨다면 우리의 계획은 한층 더 가까워진다. 마스 녀석을 마주하게 될지는 몰랐다만 절대로 이 물건만큼은 넘겨줄 수 없다 라고 생각하였고 마스는 퀘이사, 당장 그 물건을 넘기지 않는다면 배신으로 간주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소리쳤고 마스는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예수의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스가 퀘이사의 배신을 직감하며 아나스타시스를 탈취하기 위하여 곧바로 예수의 형태로 변화하며 퀘이사를 응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의 전신이 얼어붙었고 마스의 뒤에서 아오키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오로성 마스성 오랜만에 뵙구려 라고 말했고 마스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얼음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 니놈이 이곳엔 어떻게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아오키지에게 다가가며 마스 충격적이겠지. 물론 이 상황이 이해가지 않을 테고 말이야. 조금 더 쉽게 말해주겠네. 나와 아오키지는 같은 편이란 말이네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마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이곳에서 시간 낭비할 시간은 없다. 조만간 세계정부의 우군이 들이닥칠 거다. 내가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면 이무 녀석이 미쳐 날뛸지 모른다고. 아직 우리는 이무를 상대할 만큼 강하지 않아. 아오키지 물건을 회수했으니 도주한다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곧바로 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과 아오키지의 기척을 숨깁니다. 그리고 마스는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퀘이사와 아오키지의 기척을 살피나 그 순간 아오키지가 다시 한번 마스를 얼려버렸고 이후 반오거가 하늘에서 날아와 마스의 앞면에 총을 갈겨버렸고 마스는 퀘이사 세계 정부를 배신하며까지 얻으려는 게 무엇이지 라고 소리쳤고 퀘이사는 세계
그리고 자유다 라고 말했고, 반오거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퀘이사 아오키지와 함께 마스의 앞에서 사라집니다. 루피가 자유를 추구하며 이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추구하기에 자유와 세계를 동시에 손에 넣으려는 자는 없었는데, 티치와 그의 동료들은 세계를 지배함과 동시에 세계정부와 밀지모자 일당을 괴멸시키고 자유를 추구하려 하기에 이들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세계의 행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퀘이사는 반오거 아오키지의 도움으로 아나스타시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고, 세계정부를 배신하고 검은 수염의 적단에 합류했다는 것이 확정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세한 이야기와 퀘이사의 계획, 티치의 계획, 티치와 얽힌 과거의 이야기는 최악의 적 검은 수염 시리즈에서 상세하게 밝혀질 예정입니다. 마스는 눈앞에서 퀘이사와 아오키지, 반오거를 놓친 뒤 퀘이사 처음부터 충성심이 깊진 않은 녀석, 하지만 설마 세계정부를 배신할 줄은 몰랐군. 누구보다 세계정부의 힘을 잘 아는 녀석이 아오키지, 검은수염의 적단의 배신자, 퀘이사 그놈도 검은수염과 손을 잡은 건가? 그 녀석 밀짚모자 못지않은 기이한 행보를 보인 놈에게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한편 마스는 빠르게 계획을 변경하며 우선은 조로와 쌍디를 처리하며 루피의 양날개를 잘라내고자 하였고, 조로와 쌍디의 흔적을 찾아다니나 당시 조로와 쌍디는 아이기스의 능력으로 인하여 공허의 세계로 간 상태였기에 마스는 조로와 쌍디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조로가 아이기스를 꺾는 데 성공하며 공허의 세계가 붕괴되게 되었고, 마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조로와 쌍디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워큐리가 쌍디를 상대하고 있으며 조로는 왜인지 모르게 빈사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조로에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아이기스가 떨어졌고, 마스는 본능적으로 아이기스를 캐치하였고, 아이기스가 세계정부의 인물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조로를 빈사 상태로 몰아간 장본인이 아이기스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챈 뒤 세계정부에 이런 강자가 있었나? 롤로노와 조로는 도신 류마조차 능가하는 실력자, 이무님이 아니고서야 저놈을 몰아붙이는 건 불가능하다. 헌데 이무님께선 현재 밀짚모자와 대치 중인데 이무님이 먼저 롤로노와 조로를 쓰러뜨린 뒤 이 녀석에게 롤로노와 조로를 맡겨둔 것인가? 이놈 역시 샴록, 퀘이사, 겐타이와 마찬가지로 세계정부에 감춰진 전력인 건가? 뭐가 되었든 우선은 이놈을 안전한 곳에 놔둔 뒤 롤로노와 조로를 직접 내 손으로 처리한다 라고 말한 뒤 아이기스를 판게아성 내부에 던져둔 뒤 곧바로 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조로는 마리조아의 잔해 속에서 겨우 몸을 가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가 조로의 앞에 나타났고, 조로는 조금은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귀찮은 녀석이 나타났군 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마스는 빈사 상태로군 롤로노와 조로, 감히 신에게 대항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의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예수의 형태로 변하였고, 조로는 피를 토해내며 젠장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라고 말하며 최악의 몸 상태를 보이며 칼을 뽑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조로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고, 마스는 조로가 기적을 일으키는 남자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결코 방심하지 않으며 조로를 확실히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워큐리와 쌍디가 격돌한 이후 워큐리는 압도적인 방어력을 선보이며 쌍디를 무력화시켰으나 쌍디는 마리드 잠브를 넘어서 아즈리 잠브를 각성하게 되며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고, 니카와 함께 3000년 전 세계를 풍미했던 강자 아즈리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아즈리 잠브를 사용하여 단숨에 워큐리를 압도하는 모습을 선보였고, 워큐리는 위기를 감지하며 풍수사탈을 사용합니다. 풍수사탈은 시전하는 즉시 영구적인 생명력 감소, 전신이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대가가 비싼 만큼 값은 확실히 치르는 기술로 풍수사탈은 바람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사탄의 검을 사용하여 생명체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최하 내사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기술로 시전자보다 패기가 압도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생명에 지장이 가는 기술이기에 워큐리는 이 합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기척을 숨긴 채 쌍디에게 다가가 풍수사탈을 사용하여 쌍디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조차 워큐리의 풍수사탈을 완전히 피해내지 못했고 찰나의 순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공격을 피해내려 하나 결국 오른팔에 워큐리의 사탄의 검이 스쳐 지나갔고 쌍디의 팔에는 즉시 검은 피가 솟구쳐 나옵니다. 하지만 풍수사탄은 심장을 찌르거나 복부를 완전히 통과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효과가 드러나는데 쌍디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공격을 피해냈기에 워큐리의 공격은 반쪽짜리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반쪽이라고 해도 강력한 공격임은 틀림없었고 워큐리는 풍수사탄을 사용한 뒤 즉시 전신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쌍디에게는 놀라우리만큼 변화가 없었고 쌍디는 뭐야 저놈 자멸한 건가? 라고 말한 뒤 담배를 피려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의 발밑에 거대한 마법진이 나타났고 곧바로 마법진에서 검은 연기와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쌍디는 살기를 감지하며 곧바로 바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매우 거대한 사탄의 형태를 한 무언가가 나타났고 그 사탄은 라고 말했고 쌍디의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듣는 언어였기에 뭐라고 하는 거냐 저 괴물 자식 이라고 말했고 그 순간 블러드문이 떠오름과 동시에 사탄의 형태를 한 무언가는 거대한 낫을 사용하여 쌍디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전신에 치명상을 입으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고 쌍디의 전신 특히 오른팔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검은다리 쌍디 이 녀석의 패배다. 이 기술은 나의 신변에도 크나큰 위험이 되기에 도신 류마를 상대할 때조차 봉인해 두었다만 이무님과 세계 정부를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워큐리가 소환해낸 사탄은 쌍디를 베어버린 뒤 곧바로 워큐리에게 향했고 다시 한번 거대한 낫을 휘두르며 워큐리의 목숨마저 가져가려 합니다. 쌍디는 워큐리의 풍수사탈을 허용했지만 다행히도 심장 혹은 복부를 관통당하진 않았기에 치명상은 피할 수 있었고 쌍디는 목숨을 잃진 않습니다. 하지만 쌍디는 몸을 움직일 힘조차 남지 않게 되었고 워큐리는 불에 타는 고통조차 버텨낸 뒤 쌍디에게 천천히 다가와 검은다리 쌍디 네 녀석을 죽일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희생 따윈 상관없다 라고 말한 뒤 생명력을 크게 사용하여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지도 모르지만 쌍디를 죽일 수만 있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쌍디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의 전신에서 완전 무결한 빛이 새어나왔고 워큐리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아즈리 잠브를 발현하며 다시 일어났고 쌍디는 완전 무결한 빛과 혈통인자를 동시에 발현하며 풍수사탈로부터 입은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 나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나를 죽이겠다고 헛된 꿈을 꾸는 건 오로성 나으리 루피가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두 눈으로 본 뒤 그놈에게 최고의 식사를 주기 전까진 죽을 수 없다고 제프 영감이랑 올블루도 봐야 하고 말이야.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의 꿈을 위해서라도 이만 그 알량한 권력을 내려놓길 바라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곧바로 봉이의 형태로 변하여 쌍디를 향해 달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가 풍수사탈을 사용하며 불러낸 사탄이 빠른 속도로 쌍디에게 다가갔고 사탄은 쌍디를 바라보며 아즐이 살아있었던 것인가? 이 녀석의 복수를 위해 악마의 열매가 되며 나의 의지를 이 세상에 뿌렸다. 이 녀석과 동기어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녀석의 목숨은 반드시 거두어주마 라고 소리쳤고 워큐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쌍디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악마의 열매가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행동하는가? 동물계 악마의 열매의 경우 열매의 의지가 구현화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곤 들었다만 나에게 있어 썩 나쁜 상황만은 아니군 이라고 말하며 솔직히 말해서 사탄과 쌍디가 싸워주면 자신은 어부지를 노리기 좋다고 판단하며 이들의 싸움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사탄은 곧바로 거대한 낫을 사용하여 쌍디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아즈리 잠브를 발현하여 자신의 발을 완전 무결한 순백의 빛으로 뒤덮은 뒤 빠른 속도로 사탄에게 접근한 뒤 사탄의 안면을 강타했고 사탄은 단 한 방만에 형체가 흩어지며 서서히 소멸되어 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원통하구나. 모든 악마의 원수이자 신과 함께 악마를 사냥한 이놈을 반드시 죽이려 했는데 라고 말하며 사라졌고 워큐리는
사람 열매 모델 사탄 역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와 사람 열매 모델 야훼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악마의 열매는 아니란 건가. 하지만 그런 것 따윈 아무런 상관없다. 지금은 오로지 검은 다리를 쓰러뜨린 것에 집중한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곧바로 담배를 물어들어 한 모금 삼킨 뒤 담배 한 가치가 다 타오르기 전까지 마무리 지어주지. 오늘 저녁은 돼지갈비찜이 좋겠군 이라고 말한 뒤 담배를 공중에 튕겨버린 뒤 곧바로 워큐리를 향해 접근합니다. 쌍디는 아즈리 잠부를 각성한 뒤 더욱 강해졌고, 순식간에 워큐리에게 접근하여 성스러운 지팽을 사용하여 아즈리 잠부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에 완전 무결한 하얀 빛을 휘감은 뒤 곧바로 워큐리를 공격하려 하였고, 워큐리는 풍수사탈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군.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결국 나의 승리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최종 페이지인 사탄과 봉이가 결합된 거인의 형태로 돌아간 뒤 곧바로 사탄의 방패를 꺼내든 뒤 사탄의 방패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쌍디의 공격을 막아서고자 합니다. 하지만 쌍디의 성스러운 지팽의 위력이 워낙 강력했기에 쌍디의 공격은 단숨에 워큐리의 방패를 부숴버리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워큐리의 앞면에 타격을 적중시켰고 워큐리는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나의 방어를 이렇게 무색하게, 검은 달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진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디의 폭격은 끝나지 않았고, 쌍디는 순식간에 워큐리에게 접근한 뒤 이번에는 마리드 잠부를 사용하여 악마의 요리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복부를 걷어찼고, 워큐리는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워큐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고 곧바로 저주받은 구원을 사용하였고, 피로 물든 원혼 수만 명이 나타나 일제히 쌍디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들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절규는 쌍디조차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쌍디는 사탄이란 이름에 걸맞는 잔인한 기술이군. 아니 어쩌면 세계정부랑 가장 잘 어울리는 기술일지도 모르겠군 라고 말한 뒤 문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능력에 저항하였고, 서서히 피로 물든 원혼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위치를 찾아낸 뒤 워큐리와의 최후의 공방을 준비하며 워큐리를 향해 날아갑니다. 워큐리와 쌍디의 대결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두 캐릭터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상황은 마치 폭풍전야의 상황이었고,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은 다름 아닌 워큐리였습니다. 워큐리는 사탄의 검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곧바로 쌍디에게 배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쌍디와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했고, 시간을 끌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디는 풍수사탈로 인한 상처가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기에 저 멧돼지 녀석 시간을 끌려는군. 이번 공방의 승부를 결정짓는다. 이 힘을 100% 사용한다면 저런 놈쯤이야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전력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워큐리에게 다가간 뒤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며 아즈리 잠부를 사용하였고, 쌍디의 기운이 모든 공간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자신의 발에 아즈리 잠부의 기운을 뒤덮었고 최후의 만찬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하늘에서 12개의 하얀 빛이 날아와 쌍디의 발끝으로 향했고, 쌍디의 무장색 패기로 인하여 강력한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워큐리를 직격하기 위해 워큐리에게 날아갔고, 워큐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쌍디의 기운을 감지하며 피하거나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강력한 힘으로 맞받아치는 수밖에 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역천 마신절기를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루시퍼, 바알, 아가레스, 벨레드 등과 같은 악마들이 내려오기 시작하였고, 레드라인에서 이를 지켜보던 샹크스는 마치 세계가 종말하기 전 상황을 보는 것 같군 이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경악하는 표정을 지으며 누구의 능력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건 저자가 사왕과 해군대장조차 아득히 뛰어넘는 강자라는 건 확실하군. 이 정도 기운은 느껴본 적조차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종 악마들이 지상에 강림하며 순식간에 악의 기운이 레드라인 전체를 뒤덮었고, 워큐리의 역천 마신 절기로 인하여 매우 강력한 충격파가 형성되며 쌍디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았고, 검은 달이
최대가 동기어진이라는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쌍디를 향하여 온갖 악마들이 달려들었으며 워큐리의 역천 마신절기와 쌍디의 최후의 만찬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악의 기운과 쌍디의 완전 무결한 빛의 기운이 충돌하였고 서서히 쌍디의 아즈리 잠부로 인하여 생겨난 완전 무결한 빛이 워큐리의 악의 기운을 뒤덮기 시작했고 하늘에서 나타난 악마들 역시 하나둘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쌍디의 최후의 만찬이 워큐리의 역천 마신절기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고 쌍디의 공격이 워큐리에게 적중했고 워큐리는 봉이의 형태로 변하여 무장돈벽을 사용했지만 쌍디의 기술을 버텨내지 못하며 쓰러졌고 쌍디 역시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쌍디는 워큐리를 쓰러뜨린 뒤 워큐리의 머리를 짓밟으며 담배를 태우며 후 이젠 내 역할은 끝난 건가? 마리모 녀석도 그 근위병을 꺾은 것 같고 이젠 루피 너만 남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쌍디의 긴장이 풀리게 되며 쌍디의 몸에 피로가 밀려왔으며 워큐리의 대결에서 누적된 데미지와 아즈리 잠브를 처음 사용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용하며 쌍디의 몸 상태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쌍디 역시 쓰러지게 되었고 쌍디는 하늘을 바라보며 담배를 태우며 잠시 정신을 잃게 됩니다. 루피가 초파의 만병통치약 252-5656을 먹은 뒤 체력을 모두 회복하며 이무와 2차전을 치르게 되었고 니카와 야회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와 이무는 결정적인 한방을 주고받으며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고 루피와 이무의 실력은 거의 비슷했기에 쉽사리 승부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루피는 이무의 아포칼립스를 박살내버린 뒤 순식간에 이무에게 접근하였고 이무는 루피를 막아서기 위하여 야외의 권능을 사용하여 루피의 움직임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무장색 패기는 이무의 능력마저 무효화시켰고 루피는 빠른 속도로 다가와 이무의 복부에 고무고무 던 총을 적중시켰고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루피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루피는 지면을 고무로 변환시키며 반동을 이용하여 이무를 공중에 띄워버린 뒤 이무의 앞면을 붙잡은 뒤 고무고무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이무의 앞면을 그대로 찍어버렸고 루피에게 기세가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주먹을 꽉 쥐며 밀지모자 나와의 대결에서 성장하는 중인가? 경외심이 들 정도의 성장력이군. 허나 이번 대결의 승자는 나다. 수천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나의 감각이 온몸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세계의 패자가 바뀌는 일은 없다 라고 말한 뒤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풍멸지천을 사용하여 매우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며 루피를 포함하여 지상의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주하던 해군의 군함 일부와 해적의 군함 일부는 공중에 떠오르게 되었고 흰 수염이 일으킨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헤일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스모커, 에이스, 키자루를 비롯한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은 형체를 유지 못하며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고 거프는 하체에 힘을 주며 이무의 바람을 버텨내며 아들의 능력은 아닌데 질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군 이라고 생각했고 센고쿠는 대불로 변하여 무게를 늘리며 이무의 바람을 버텨냅니다. 이무가 풍멸지천을 사용하자 루피는 형체가 분리되어 버리며 날아갔고 이무는 바람을 타고 루피에게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루피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형체가 돌아왔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걸려들었구나 라고 소리친 뒤 고무고무 던 카운터를 사용하여 이무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바람이 루피를 덮쳐왔고 루피 역시 치명상을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이무와 루피의 대결이 고조되며 루피가 체력적에서 확실히 우위의 모습을 보이며 서서히 이무에게서 우위를 점해갑니다. 그리고 이무는 매우 지쳤기에 숨을 고르며 우선은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그 순간 루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날아와 고무고무 던 소나기를 사용하여 이무에게 무한에 가까운 공격을 순식간에 난타하였고 이무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침착하게 막아서나 결국 루피의 공격이 이무를 뚫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거대화를 진행하여 이무를 붙잡은 뒤 이무를 공중으로 던져버렸고 다시 한번 이무의 망토가 벗겨지며 이무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무는 밀지모자 희생 없인 잡기 힘든 건가?
치부나 다름없는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루피는 이물을 공중으로 던져버린 뒤 이제 끝이라고 영감이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며 최후의 공격을 준비합니다. 루피는 공기의 흐름과 주변의 모든 물질과 시공간의 법칙마저 일시적으로 곰으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했고 레드라인 전역은 루피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루피의 신체 능력이 극대화되었고 루피는 기어 6를 발현하며 빛이 휘감긴 니카의 형태로 변화하였고 곧바로 이무에게 다가가 신화일체 일심구원을 사용하였고 이무의 몸조차 일시적으로 곰으로 변화하며 이무는 움직임이 봉쇄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던 모아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을 매우 거대하게 만든 뒤 태양신의 의지와 패기를 실어 이무를 향해 날려버렸고 루피의 고무고무 던 모아브는 이무에게 적중합니다. 그리고 순간 이무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고 루피는 이무를 쓰러뜨렸다고 판단하며 거친 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늘에서는 때마침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무의 패기가 사라졌음을 느끼며 루피가 쓰러뜨린 건가? 라고 말했고 우솝은 루피가 이겼다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가 이무에게 무차별적인 난타를 가하며 이무를 한 차례 다운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이무는 자욱한 연기 속에 쓰러진 채 누워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무는 의식을 잃진 않았고 루피는 곧바로 이무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이무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무의 몸의 형태가 변하기 시작했고 하늘에선 번개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야외의 형태가 되어 공중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이전과는 달리 이무의 주변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으며 이무의 몸에서는 검은색 연기와 같은 것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마치 악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피를 바라보며 밀짚모자 루피, 네 녀석의 재능은 인정하며 하지만 네 녀석도 조이보이도 태고의 신들조차 결국 진정한 의미의 신의 경지에 올라서진 못했다. 처음부터 신의 경지에 올라설 자격을 갖춘 인간은 오로지 나뿐이다. 밀짚모자, 네 놈을 쓰러뜨리고 바바로니의 예언마저 타파하며 내가 하늘 위에 서겠다 라고 말했고 이무의 모습은 분명 야훼였지만 구원과 창조를 상징하는 야훼의 모습과는 달랐고 타락해버린 악마와 가까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무는 초회복을 통하여 체력을 어느정도 회복했고 루피는 이를 눈치채며 이무가 회복할 틈을 주지 않으며 이무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무를 향해 다가가려는 순간 바닷속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뱀이 나타났고 그 뱀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레비아탄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이를 보며 혁명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로나 성의 이무라는 남자가 뱀의 능력을 다룬다는 소문이 있었지을 설마 저 뱀을 말한 것인가? 라고 말했고 사보는 분명 저 녀석의 능력은 사람 열매 모델 야훼 포네그리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니코로빈이 말했다. 허면 저 뱀은 또 무엇인가? 오로선과 마찬가지로 이무의 원형을 실체화한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레비아탄을 바라보며 이제 애완동물까지 이용하는 건가? 우선 귀찮은 녀석부터 처리하도록 하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레비아탄의 꼬리와 머리를 붙잡은 뒤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여 레비아탄을 멀리 던져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무가 루피에게 순식간에 접근하여 타락의 플라시보를 사용하였고 루피의 눈앞에서 공간이 붕괴되고 시간이 역행하는 충격적인 현상이 벌어졌고 루피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곧이어 루피에게 심한 두통이 밀려왔고 이내 루피가 본 시공간의 붕괴는 창란 현상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루피가 무방비로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그 순간 레비아탄이 루피에게 접근하여 그대로 루피를 들이박아 버렸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샹크스는 공중을 바라보며 루피의 패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어쩌면 승부가 기울어가는 걸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나미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루피는 레비아탄에 의하여 멀리 날아가며 치명상을 입었지만 입을 꽉 깨물며 이무의 공격을 버텨낸 뒤 곧바로 손을 길게 늘려 레비아탄을 붙잡으며 빠른 속도로 전장에 복귀한 뒤
이무, 이제 정말로 대결을 끝낼 때다. 우리의 대결이 너무 길어졌다고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템포를 끌어올리며 대결을 마무리 지을 준비를 마쳐갔고, 이무는 나 역시 바라는 바다 밀짚모자 루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야외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전신을 구속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루피는 기어 6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무의 능력에 저항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제2의 정상결전에서 3대장의 협공을 간파해낸 기술인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사용하여 이무를 공격하려 하였고,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은 태양신 니카의 의지를 담아 공격하는 기술이었기에 기어 6를 각성한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은 더욱 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떨리는 자신의 손을 꽉 쥐며 본능이 말하는 건가? 저 기술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내게도 준비된 패는 얼마든지 더 있다 라고 말한 뒤 미라노스 스페큘럼을 사용하였고, 매우 거대한 황금빛 거울을 소환해내며 루피의 공격을 맞받아칠 준비를 마칩니다. 미라노스 스페큘럼은 어떠한 공격도 반사시키는 거울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조로조차 이무의 미라노스 스페큘럼에 막혀 이무를 베어내지 못했습니다. 루피는 이무가 거대한 거울을 만들어낸 것을 확인하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무를 향해 주먹을 뻗었고,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은 무서운 속도로 이무의 미라노스 스페큘럼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내 이무의 미라노스 스페큘럼이 루피의 주먹의 일부를 삼켜냈지만 루피의 공격이 결국 이무의 미라노스 스페큘럼을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고, 루피의 주먹은 무서운 기세로 이무에게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무는 견문색 회기를 사용하여 잠시 후에 미래를 본 상태였기에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루피는 확신에 찬 표정을 지으며 이무, 이제 끝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레드라인 근처에서 이들의 대결을 지켜보던 우솝은 루피의 거대한 주먹이 이무를 향해 날아가는 것을 보며 태양신의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소리쳤고, 즈니차는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라고 소리치며 루피의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거대한 바위 위에 걸터앉은 채 이를 바라보며 고작 이 정도로 끝난다면 세계의 왕이 되지 못했을 테지. 밀짚모자, 아직은 네가 정점에 설 날이 아닌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이무의 미라노스 스페큘럼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고, 루피의 주먹이 이무에게 닿기 직전까지 가며 루피의 아군들은 루피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에게만 누군가가 아직 아니야, 아직은 신살자를 쓰러뜨릴 시간이 아니야 라고 속삭였고, 루피는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자신의 주먹을 이무에게 적중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무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가까스로 루피의 공격을 버텨내는 데 성공하였고, 이무는 야외의 권능을 사용하여 마치 티치의 클로우즈처럼 루피를 자신에게 빨아당깁니다. 그리고 루피는 방금 그 소리는 뭐였지? 희미했지만 분명 누군가가 대화를 건 듯한 느낌이었는데 라고 말했고, 그 순간 강한 햇빛이 루피의 눈을 가렸고 루피는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몽키디 루피, 나의 의지를 이은 게 너라서 다행이군. 전 인류가 기다려온 운명의 그 날이 도래할 테고 넌 그 중심에 서서 인류를 구원하는 해방의 전사가 될 것이라네 라고 말했고, 루피는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멍을 때립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피가 체력을 다했다고 판단하며 루피에게 달려드나 그 순간 공중에서 강력한 태양빛이 이무를 내려쬐고, 이무는 순간 움직임이 멈추며 태양신 니카? 분명 그놈은 3000년 전에 죽었는데 라고 중얼거렸고, 강력한 태양빛이 이무를 내려쬐으며 레드라인에서 이를 본 이들은 훗날 신의 강림을 목도했다고 회상합니다. 루피는 태양신 니카의 진정한 힘을 사용하며 이무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루피는 이무에게 빠르게 다가오며 니시시시, 방금 나에게 말을 건 놈이 진짜 니카라는 건가? 뭐 상관없어, 난 몽키디 루피니까 라고 말했고, 이무는 간혹 만물의 소리를 듣는 D의 일족들이 나타났다.
몽키디 루피 역시 만물의 소리를 듣는 건가? 태양신 니카는 사라졌다.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 놈이 들은 건 니카의 의지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임과 잠시 멈춘 틈을 놓치지 않고 기어 6를 사용한 뒤 고무고무 일신의 일격을 사용하여 이무를 공격하였고 이무는 흙을 방어처럼 만들어 루피의 공격을 막아서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공격을 허용하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와의 대결 이후 쓰러졌던 아이기스가 정신을 차렸고 아이기스는 부상의 후유증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늘을 바라보며 니카 돌아온 겁니까? 당신들의 의지는 분명 사라졌을 터. 그분 마샬디 에이버리 네로나 가문이 확실히 봉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은 겁니까? 라고 중얼거립니다. 루피가 이무에게 고무고무 일신의 일격을 적중시켰지만 이무는 여전히 쓰러지지 않았고 이무는 다시 루피에게 달려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무의 다리가 풀리며 이무는 쓰러졌고 루피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길고 길었던 혈전을 끝내기 위하여 온 힘을 쥐어짜내며 이무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일시적으로 기어 6를 해제한 뒤 자신의 주먹에 폐황색 패기를 휘감으며 주먹의 위력을 극대화시킨 뒤 이무의 앞면을 타격하였고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루피가 지니고 있던 데비보 원피스 카미테키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매우 거대하고 빠른 속도의 번개가 날아왔고 여파만으로 마리조아의 잔해를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6를 사용하여 니카의 형태로 돌아간 뒤 고무고무 뇌신 강림을 사용하여 번개를 낚아챈 뒤 이무에게 던져버렸고 이무는 사람 열매 모델 야외의 능력을 사용하여 성창 천지멸화를 사용하였고 그 순간 공중에서 매우 거대한 롱기누스의 창이 루피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리고 이무는 되치기보단 피하기를 선택하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빠르게 위치를 잡으며 루피가 던진 번개를 피해내는데 성공하였고 이무가 성창 천지멸화를 사용하며 매우 거대한 롱기누스의 창이 루피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세를 다잡으며 이미 한번 박살낸 적 있는 기술이다.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던 일신천수 폐하를 사용하였고 태양신의 의지가 루피의 주먹에 휘감김과 동시에 루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늘마저 파괴되어갔고 루피의 고무고무 던 일신천수 폐하는 순식간에 이무의 롱기누스의 창을 박살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루피가 고무고무 던 일신천수 폐하를 사용하여 이무의 롱기누스의 창을 박살내는데 성공하며 이무를 압박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순간 하늘이 흐려졌고 구름이 태양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짙은 어둠이 레드라인 전역에 깔렸고 루피는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정말 바퀴벌레 같은 녀석이잖아. 도대체 몇 번이나 다시 살아나는 거야? 라고 소리쳤고 크로커다일은 이를 바라보며 알라바스타에서의 밀짚모자를 보는 것 같군 이라고 농담 섞인 한숨을 내뱉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뒤 이무의 온몸에서 피가 흘러져 내리고 있었고 루피는 뭐야 자멸한 거냐? 라고 물었고 이무는 나의 생명력을 불태워 순간적으로 화력을 상승시킨다. 이 기술은 리스크가 심하지만 지금은 물불 따질 때가 아닌 것 같군 이라고 생각하며 야외의 권능을 사용하여 생명력을 제물로 바친 뒤 순간적으로 화력을 상승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매우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다가갔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무의 움직임을 읽어낸 뒤 니시시시 이 정도는 무리 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몸에 누적된 데미지를 이겨내지 못하며 이무의 공격에 반응하지 못했고 분명 눈으로는 이무의 움직임을 쫓았지만 몸의 부상으로 인하여 반응 속도와 움직임이 느려지며 이무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실패하였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이무는 템포를 늦추지 않으며 곧바로 야외의 권능을 사용하여 불을 날카로운 창처럼 형상화시키는 기술인 형화창을 사용하여 형화창을 구현화시킨 뒤 곧바로 루피의 복부에 찔러버렸고 루피는 전신이 불탐과 동시에 창에 찔리며 내장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가장 큰 약점이 불과 날붙이는 무기였기에 이는 명백히 이무가 노린 수였고 이무는 기세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기술인 갤럭시 임팩트를 흉내내어 사용하며 고무고무 임팩트를 사용하여
이무를 멀리 날려버렸고 이무와 거리를 벌리는데 성공하였고 이무는 표정을 구기며 루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루피의 복부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이무 역시 거의 체력을 다 소진해갔고 이무는 이제 마지막 기술로 승부를 봐야 하는 건가, 초석은 잘 깔아두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이제 다음 합이 마지막 합이 되는가 라고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쥡니다. 루피와 이무는 오랜 혈투 끝에 서로의 끝이 최후에 다다랐다는 것을 깨달았고 곧바로 전신의 힘을 끌어모으며 최후의 합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이무의 패기가 요동치며 주변의 기류 자체가 변하게 되었고 공간이 붕괴되어가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샹크스는 칼을 꽉 쥐며 드디어 결판이 나려는 건가 라고 중얼거렸고 에이스는 샹크스의 어깨를 툭 치며 루피가 이길 겁니다. 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레드라인 근처 섬에 누운 채 담배를 피고 있었고 루피 이기면 최고의 요리를 대접해주마, 천인분도 끄떡없으니 절대 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로성들 역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투를 이어가고 있던 이들 모두 잠시 전투를 중단하며 루피와 이무의 전투의 결과를 지켜보려 합니다. 루피는 기어 6를 사용하여 니카의 형태로 변함과 동시에 선보다 더 거대해질 만큼 자신의 신장을 늘렸고 루피의 전신에는 황금빛의 성스러운 기운이 흘러나오며 마치 신이 강림한 듯한 환상을 일으킵니다. 또한 루피의 몸 전신에 폐양색 패기가 휘감기며 폐양색 패기가 전기처럼 튀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자신의 신체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뒤 단번에 방출하는 기술인 고무고무 천강 파쇄 일신권을 사용하였고 루피의 주먹은 하늘과 세상마저 부숴버릴 기세로 이무를 향해 다가왔고 이무는 본능적으로 루피의 기술이 자신이 겪어왔던 그 누구의 기술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루피를 보며 태고의 신 마샬디 에이버리, 조이보이, 니카를 떠올리며 몽키디 루피 그들마저 능가했다는 건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필살기어 기술이자 3000년간 고안해낸 자신의 능력의 집합체인 시초의 절명 빅뱅을 사용하였고 이무의 주변에 빠르게 검은빛의 에너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무는 루피의 주먹이 자신에게 닿기 직전 에너지들을 폭파시키며 마치 우주를 탄생시킨 강력한 폭발 빅뱅을 연상시키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폭발의 여파는 하늘과 바다, 땅을 소멸시키고 세계를 멸할 기세로 확산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무의 시초의 절명 빅뱅의 여파로 인하여 성지 마리조아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고 이무는 스스로의 손으로 권력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성지 마리조아를 소멸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무의 시초의 절명 빅뱅의 여파로 인하여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직후 알 수 없는 형상을 띤 무언가가 형성되었고 이는 마치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하듯 이무의 기술이 무언가를 창조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곧바로 루피를 향해 날아갔고 루피의 고무고무 천강파쇄 일신권과 이무의 시초의 절명 빅뱅이 충돌하였고 루피의 주먹은 이무가 만들어낸 알 수 없는 무언가마저 뚫어내기 시작하며 이무의 필살기조차 간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루피는 폭발의 고통과 체력의 한계마저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소리를 지르며 이무의 공격을 뚫어내고자 하였고 루피의 주먹은 서서히 이무의 시초의 절명 빅뱅을 뚫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주먹이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거의 다 뚫어갈 무렵 이무가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와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무패신의 일격을 사용하여 알 수 없는 무언가와 함께 루피의 주먹을 강타하였고 결국 루피의 주먹은 점점 밀려나는 양상을 띱니다. 루피와 이무의 최후의 기술이 충돌한 이후 루피와 이무의 대결의 여파로 인하여 하늘이 갈라졌으며 지면과 해수면이 완전히 붕괴되어 갑니다. 또한 마리조아가 완전히 소멸되며 더 이상 세계의 권력을 상징하던 마리조아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샹크스는 루피와 이무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승자는 누구지? 둘 모두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우솝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루피가 이겼을 거야, 저 녀석은 항상 그랬어 라고 소리쳤고 나미 역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루피 이번에도 이긴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만약 밀짚모자가 이겼다면 세상은 더 큰 혼란을 맞이할 테지 라고 생각하였고 로쿠규는
세계의 신이 이대로 쓰러질 리는 없다고. 애송이는 아직 정점에 오를 제목이 아니단 말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루피와 이무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고, 루피는 쓰러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이무 역시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루피에게 날아가며 동시에 쓰러진 건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이무가 다시 일어났고 이무는 강력한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며 에이스의 움직임을 멈춰 세웁니다. 하지만 이무 역시 거의 모든 체력을 소진한 터라 더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휘몰아치며 백호의 형상을 한 피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터는 이문이 밀짚모자 루피를 쓰러뜨렸군요. 역시 신의 앞에선 기적을 일으키는 남자도 무용지물이군요 라고 말했고, 이문은 피터, 상을 사냥하는데 성공한 건가? 밀짚모자 루피는 쓰러졌다. 하지만 아직 확실히 숨통을 끊어놓지 못했어. 이 녀석을 죽이고 놈의 동료들도 모조리 몰살하며 더욱 견고한 세계 정부를 설립한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알겠습니다 이무님 이라고 말한 뒤 이무에게 다가오는 인물들을 막아섰고, 이무는 천천히 루피에게 걸어가 루피의 숨통을 확실히 끊으려 합니다. 이무가 루피를 죽이기 위해 루피에게 다가갔고, 쓰러진 루피를 바라보며 기나긴 악연의 순환을 끊을 시간이구나. 니카, 조이보이, 밀짚모자, 이제 D의 의지와 태양신의 의지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야훼의 권능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섭리의 눈이 내려와 루피를 죽이려 듭니다. 그리고 쌍디가 곧바로 루피를 구해내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접근하나 피터가 이를 막아서며 애송이가 그 몸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라고 말했고, 쌍디는 피터를 뚫어내지 못하며 루피에게 접근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에이스가 동시에 루피에게 달려드나 그 순간 아이기스가 나타나 공허의 구속을 사용하여 에이스와 샹크스를 묶어두는데 성공했고, 이무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이제 세계 정부는 진정한 의미의 하늘이 된다. 감히 신에게 대항하는 놈들을 모조리 학살해라 라고 말했고, 쌍디는 젠장 그 돼지놈이랑 싸운다고 체력을 너무 소모했어. 뻔히 보이는데 다가가질 못하겠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이성을 잃으며 루피 절대 널 죽도록 놔두지 않겠어 라고 소리치나 아이기스는 이 무슨 한심한 꼴입니까? 사왕 불주먹 에이스, 밀짚모자의 도움으로 살아났다지만 신의 권리 앞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섭리의 눈이 루피에게 거의 다 다가왔고, 이무는 루피를 죽이는 것은 물론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곧바로 추출하여 영원토록 봉인시키는 의식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피의 가슴에 손을 댔고 곧바로 루피의 심장을 꺼내들려 합니다. 이무가 루피의 가슴에 손을 댄 순간 공중에서 엄청난 크기의 번개가 나타나 이무를 직격했고,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으며 이무의 근처에 있던 아이기스와 피터도 번개에 휘말리며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전신이 곰으로 되어 있었기에 번개에도 전혀 충격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번개가 심장을 자극하며 마치 멈춘 심장에 제세동기를 사용한 듯한 효과를 주었고, 루피의 심장이 다시 뛰었고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루피의 몸에 쌓인 데미지가 워낙 컸기에 루피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겨우 몸을 움직이며 다시 한번 루피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그 순간 에이스와 샹크스가 이무에게 동시에 달려들었고, 각각 카무사리와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무를 멀리 날려버렸고, 쌍디가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루피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피터가 쌍디를 막아서려 했고, 로쿠규가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덩쿨을 소환하며 쌍디의 발을 감싸나 쌍디는 곧바로 아즈리 잠브를 사용하여 로쿠규의 덩쿨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솝이 필살 화염성을 사용하여 로쿠규를 태워버렸고, 순식간에 루피를 둘러싸고 모든 이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무는 다시 한번 루피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나 체력을 너무나도 많이 소비한 탓에 이무는 지쳐 쓰러졌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숨을 헐떡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무의 뒤에서 거대한 불꽃이 생겨났고, 이무는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사보가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날아가고 있었고, 피터가 이를 저지하려 하지만 그 순간 쌍디가 피터의 안면을 걷어차버렸고 마침내 사보는 루피에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피 혼자 너무 무거운 짐을 들었구나. 형으로서 면목이 없군. 이번엔 내가 널 지켜주겠다 라고 말했고, 사보는 곧바로 루피를 들고 도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카이누가 사보를 향해 날아오며
너희 형제 모두 놓치지 않겠다 라고 소리쳤으나 그 순간 에이스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막아섰고 사보는 에이스가 아카이누를 막는 틈을 타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를 데리고 프랑키가 개조하여 끌고 온 소니오로 빠르게 날아갔고 프랑키는 루피를 이리 던져줘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피를 프랑키에게 던져주었고 초파의 주도하에 루피는 곧바로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보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내 동생은 누구도 못 건드린다고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만족한 듯이 웃음을 지으며 그래 그것이 형제의 우애지 사보 정말 환상적인 타이밍이었다 라고 소리칩니다. 이무는 눈앞에서 루피를 놓친 뒤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기운을 살폈고 루피는 분명 쓰러져 있었지만 아직 생명은 다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프랑키가 탄 고대병기 플루톤의 기술을 사용하여 개조된 써니오 속으로 루피가 사라졌고 이무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애써 침착하며 이무님 밀짚모자는 이미 쓰러진 상태입니다. 이제 병력을 풀어 저들을 추적하면 밀짚모자를 제거할 기회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냉정함을 되찾으며 세계정부 휘하의 모든 이들은 지금 당장 밀짚모자를 추적해라. 해군 원수 아카이누 해군을 이끌고 밀짚모자를 추적해라 라고 명령했고 아카이누는 이무가 자신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 것은 물론 이무의 실물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기에 조금은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인 뒤 해군 전원 써니오를 쫓아라 라는 명령을 내렸고 아이기스는 조로와의 대결로 인한 부상이 심각했기에 더는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근위병들을 소환해내며 해군과 세계정부군을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웃음을 지으며 루피가 안정적으로 대피한 건가? 루피를 쫓으려는 놈은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앞장서서 해군의 추적을 막아서려 했고 써니오는 빠른 속도로 레드라인 해역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무는 사람 열매의 모델 야외의 능력을 사용하여 엄청난 높이의 해일을 만들어냈고 써니오는 움직이는 것은 물론 바다에 떠있는 것조차 위태로워 보였고 배가 뒤집혀 전복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젠장 이 정도 해일이라면 도주하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있다간 배가 전복될지도 모르겠네. 일단 해저로 들어가 루피의 기운을 되살리는데 전념한다 라고 말했고 곧바로 잠수 모드로 전환하여 해저의 깊은 곳으로 대피하였고 우선 해저에서 배를 고정시킨 뒤 루피의 수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써니오를 향하여 해일로 인하여 매우 거대한 바위 하나가 날아갔고 마르코가 곧바로 거대한 바위를 막아서며 밀짚모자와 써니오를 지켜라 요이 최고의 의사가 수술에 들어갔으니 밀짚모자는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요이 라고 소리쳤고 초파는 곧바로 루피를 살리기 위해 수술에 돌입합니다. 초파는 루피를 살리기 위한 대수술에 들어갔고 이무는 해역을 바라보며 밀짚모자를 쓰러뜨린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디의 의지와 니카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는 건가? 밀짚모자 네 녀석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마무리 지어주마. 3000년을 관통하는 대서사시의 마무리는 결국 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빠르게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를 휘날리며 이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 아니었던 건가? 루피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지만 녀석이라면 분명 몸을 회복할 수 있을 터. 허면 최후의 전쟁은 루피가 돌아왔을 시점 가까운 미래가 될 테지.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선 아니 된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세계정부를 괴멸하지 않는다면 최후를 맞이하는 건 우리가 될지도 모른다. 세계정부의 힘은 생각보다 더 강력했으니 라고 생각하며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샴록이 레드라인에 나타나며 마리조아가 완전히 소멸된 건가? 밀짚모자 생각보다 더 대단한 남자로군. 신의 상징이었던 마리조아를 붕괴시키다니. 그건 그렇고 그 남자도 의외로군. 이무님과 세계정부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놈이 감히 세계정부를 배신하고 어둠에 가담하다니. 세계의 정세가 재미있게 돌아가는군. 최후의 승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세계정부일 테지 말이야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이무의 전투는 끝났지만 아직 레드라인에서 소규모 항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고 몇몇은 여전히 대결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무와 루피의 대결로 인하여 공간이
붕괴되고 왜곡되었기에 이들의 전투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분명 이들도 목숨을 건 혈투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밀지모자 일당 플러스 연합군과 세계정부의 1차전은 여전히 확실히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다시 한번 루피를 추적하는 세계정부와 루피를 지키기 위한 동맹군의 항정이 이어질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피가 에이스 조로 등과 함께 마리조아를 침공하여 세계정부에 붙잡힌 쌍디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겐타이 퀘이사를 꺾는 등 활약을 펼친 뒤 이무에게 세뇌당한 조로와 격돌하며 조로를 꺾고 기어6를 터득하게 되며 더욱 성장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마침내 이무와 격돌하게 되었고 이무와 목숨을 건 혈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결국 루피는 이무라는 벽을 넘지 못했고 이무는 루피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카미테키의 도움으로 루피는 이무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고, 워터프라임의 기술력과 고대병기 플루톤의 설계도를 토대로 써니오를 개조시킨 프랑키가 루피를 써니오 내부로 옮겼으며 초파가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며 루피는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다만 이무를 필두로 한 세계정부의 맹렬한 추격은 여전했기에 여전히 세계의 운명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로우와 키드는 겐타이에게 패배한 뒤 곧바로 바다에 빠져버렸고 두 캐릭터 모두 악마의 열매 능력자임은 물론 정신을 잃은 상태였기에 익사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수함 하나가 로우와 키드에게 다가왔고 이 잠수함은 하태적단의 선박인 폴라탱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베포는 선장을 빨리 구해야 해, 유스타스 캡틴 키드도 일단 건져 라고 소리쳤고 잠발은 정말 선장이 바다에 빠졌잖아, 베포 너 어떻게 한 거냐 라고 물었고 베포는 몰라 그냥 느낌이 그랬어 라고 말했고 잠발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베포가 로우가 바다에 빠질 것을 예견한 것은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며 로우와 겐타이의 대결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읽었고 어느 정도 미래의 질을 통해 로우의 운명을 점쳤던 것입니다. 하트의 적단은 바다에 빠진 로우와 키드를 건져내는 데 성공하였고 로우와 키드는 상처가 깊은 터라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테이톤의 헤일의 여파로 폴라팅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베포는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고 잠발은 침착하게 폴라팅을 운전하며 균형을 잡습니다. 루피가 쓰러진 뒤 프랑키, 초파가 루피를 수술하기 위해 써니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조로는 아이기스를 꺾은 뒤 마스와 격돌 중이었고 쌍디는 최전방에서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혼란스러운 바닷속을 바라보며 이 정도 파도라면 해왕류들도 움직이긴 힘들 터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바다를 사수해야 한다 라고 말했고 시라오시가 징베에게 다가오며 징베씨 파도가 너무 심해서 정신을 차리는 것조차 힘들어요 라고 말했고 나미는 시라오시 조금만 더 힘내줘 라고 말하였고 로비는 분명 조이보이가 남긴 리오 포네그리프에는 고대병기가 세계정부를 쓰러뜨릴 핵심 요소라고 적혀 있었어. 시라우시 네가 절대 정신을 잃으면 안돼 라고 말했고 부르건 요호호호호 루피씨도 어찌됐든 회수했고 조로씨는 안 보이지만 걱정되진 않고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우솝은 겁에 질린 채 울음을 보이고 있으나 그 순간 우솝은 엘바프의 거인들이 에그헤드 섬에서 자신을 위해 희생하며 세턴, 마스와 이무를 막아섰던 것을 기억하며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이무와 아이기스를 향해 필살 초록성을 발포하였고 우솝의 공격이 이무와 아이기스에게 닿진 못했지만 우솝의 공격은 더는 이무가 절대적인 신이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 전락했기에 공격할 수 있으며 끌어내릴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절대적인 제왕인 이무가 땅으로 끌어져 내려와 진흙탕 싸움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도주하며 동료들을 옮겨둔 뒤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복귀한 정예 혁명군과 평균 이상의 해적들이 레드라인으로 복귀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우솝의 공격을 보며 감명을 느끼며 세계정부를 무너뜨려라, 이무를 쓰러뜨려라 라고 외칩니다. 카타쿠리는 갈린과 드래곤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우연히 드래곤을 캐치하는 데 성공하며 드래곤을 곧바로 초파에게 건네어 치료하려 했지만 초파는 루피를 수술하고 있었기에 다른 환자를 신경 쓸 틈이 없었고 카타쿠리는 조금은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타쿠리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곧바로 혁명군의 선박으로 향했고 혁명군의 간부 핵에게 드래곤을 건네며 의식이 없으나 목숨은 끊어진 상태는 아니오 라고 말했고 핵은 곧바로 드래곤의
맥박을 체크하며 깊은 잠에 든 것 같구려. 이 빚은 잊지 않겠소, 샬롯 카타쿠리 라고 말했고, 카타쿠리는 본래 밀지모자 일당의 선의에게 건네려 했다만 놈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더군. 몽키 디 드래곤, 당신 정도 남자가 이런 곳에서 개죽음을 맞이하진 않을 테지. 그것이 운명이라면 난 그 미래에 베팅하겠어. 살아라 몽키 디 드래곤 이라고 말합니다. 카이도우, 빅맘, 레일리, 미호크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세계정부 최후의 전력 오로성에게 패배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쿠마는 세턴으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하며 곧바로 전쟁에 참전했지만 사실 이는 세턴의 의도된 계산이었고, 세턴은 쿠마의 몸에 위치 추적 장치를 심어둔 뒤 쿠마를 통하여 혁명군의 동향을 살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도우, 빅맘, 레일리, 미호크는 쿠마와 달리 조직적인 움직임을 가지는 이들은 아니었고, 본인이 본인의 조직의 대표적인 강자였기에 굳이 이들을 풀어주는 도박을 할 필요는 없었기에 임펠다운 레벨 6에 가두어 둔 것이었습니다. 한편 스모커는 레드라인 근처의 섬에서 홀로 크로스 길드와 격돌하게 되었고, 새로운 해군 영웅이라는 이명답게 홀로 크로스 길드의 간부를 모조리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이들을 임펠다운 레벨 6로 호송합니다. 하지만 버기가 기지를 발휘하며 임펠다운을 탈옥하는 것은 물론 카이도우, 빅맘, 레일리, 미호크를 탈옥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버기, 도플라밍고, 크로커다일, 모리아의 도움으로 카이도우, 빅맘, 레일리, 미호크는 임펠다운에서 탈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빅맘은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기뻐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간수실에서 슬쩍한 술을 꺼내들어 마시며 버기, 네가 날 구하는 날이 오다니 하늘에서 로저가 기뻐할 걸세. 네가 샹크스보다 낫구만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사왕이 된 버기조차 레일리 앞에서는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이며 헤헤, 제가 예전부터 그놈보다 나았죠. 근데 레일리 부선장, 이제 어디로 갈 겁니까? 저는 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해서 나에게 수모를 준 연기 자식에게 복수할 겁니다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허허, 로저의 적단 아니었을까봐 저돌적인 모습을 보이는군 버기. 레드라인은 자네들 먼저 가게나 난 친구와 함께 레드라인으로 뒤따라가겠네 라고 말했고, 버기는 뭐 알겠습니다 레일리 부선장, 이래놓고 안 오시면 실망할 겁니다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레일리는 폭소하며 크하하하, 버기 유머가 늘었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며 어디론가 향했고, 카이도우는 이를 보며 우로로로로 여전히 정신 나간 양반이군. 조커, 네 녀석이 천냥광대의 휘하로 들어가다니 임펠다운에서 소식은 전에 들었다만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옛 파트너이자 언제나 왕이 될 기회를 노리고 있던 도플라밍고가 버기의 휘하로 들어간 것은 의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훗훗훗훗, 카이도우, 사람 일은 미래를 한치 모르는 법이지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빅맘을 바라보며 링링,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 라고 물었고, 빅맘은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지 카이도우,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날아간다. 날 감옥에 가둔 녀석들에게 복수는 해야겠어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용으로 변하여 빅맘을 태우고 레드라인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레드라인에서 한창 전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전해들은 미호크는 자신의 제자 조로를 떠올리며 녀석이 있기에 걱정되진 않는다만 세계정부의 힘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하는 법이지. 롤로노와 조로, 어쩌면 이번 일이 너의 한계를 시험할 기회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정말로 미호크의 말대로 이무 루피와 싸우며 자신의 한계를 실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호크가 감상에 젖어있는 사이 버기가 미호크의 목덜미를 낚아채 공중으로 날아가며 어이 매눈, 빅맘과 카이도우에게 뒤처질 거냐? 우리가 먼저 레드라인으로 향해 다시 이 버기님의 부활을 알리는 거다 라고 소리쳤고, 미호크는 피식 웃음을 지으며 물론이지 선장 이라고 답합니다. 테이토는 시라오시와 함께 마리조아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모든 해군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리고 테이토는 견문색 패기와 유사한 기술을 통하여 멀리서 나스주로가 달려오고 있음을 깨달았고, 시라오시에게 시라수키, 아니 시라수키의 후예여, 잠시 동료들과 대피해 있도록 하거라. 세계를 호령했던 전설적인 대거모가 이리로 오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말했고, 시라오시는 테이톤의 명령을 거부하며 안돼요 고래 아저씨, 루피를 돕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여기서 도망치는 건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과거의 겁쟁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예전보다 확실히 의젓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테이토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시라수키의
후에 난 놈을 상대하면 널 지킬 자신이 없네. 믿을 수 있는 동료와 후방에서 해왕률을 조절하여 고대병기 포세이돈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용기 있는 행동이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데이톤은 매우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시라우시를 밀지모자 일당과 동맹군이 있는 곳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스주로가 바코츠의 형태로 변한 채 바다 위에서 빠르게 달려오며 레드라인에 나타났고, 나스주로는 곧바로 공중으로 도약하며 강력한 참격을 사용하여 해적선과 혁명군의 함선 여러 척을 단번에 침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즈니샤와 데이톤을 바라보며 세계 정부에 패한 미물들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기어 나왔군. 세계 정부의 패에 영원히 벌을 받게 된 상과 훈,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주마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나스주로의 검 초대기철에 원원들이 모여들며 순식간에 레드라인에는 스산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리고 데이톤과 즈니샤는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즈니샤는 얼마 전 와노쿠니에서 나스주로에게 한 차례 패배했던 전적이 있기에 공포를 느끼는 모습을 보였고, 데이톤은 이를 눈치채며 동료여, 저자는 내가 맡도록 하지.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않은 별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으니 그 별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라고 말하며 자신이 나스주로를 도맡아 상대하겠다고 말합니다. 조로는 이무에게 패배한 뒤 이무에게 세뇌당하며 루피와 격돌하게 되었고, 루피에게 패배함과 동시에 세뇌가 풀려나며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이기스와 격돌하며 아이기스를 꺾는 데 성공하였지만 연이은 대결로 인한 부상과 체력적인 문제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조로의 앞에 마스가 나타났고, 마스는 만신창이가 된 조로를 바라보며 롤로노와 조로 격전의 흔적이 깊군 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성가신 놈이 나타났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 세자루를 꺼내들며 삼도류의 형태로 만들어내며 전투에 임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마스는 조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녀석의 의지와 끈기만큼은 정말로 감탄이 나오는군. 생사의 문턱을 제 집 드나들듯 하는 놈이라니. 이 녀석이 세턴을 대신한 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라고 물었고, 마스는 잠시 전 퀘이사와의 만남에서 퀘이사가 자신에게 세턴이 오로성 지위를 박탈당하며 목숨을 잃었고 조로가 새로운 오로성이 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준 것을 기억해내며 조로에게 물어보았고, 조로는 기억을 잃긴 했다만 내가 오로성이 된 적은 없다. 니놈들이 뭐라고 지저댈진 몰라도 적어도 난 처음부터 끝까지 밀지모자 일당이었다 라고 말했고, 마스는 세턴의 견문색 패기가 감지되진 않는다만 설마 이무님께서 세턴을 버렸을 리는 없을 테지 라고 말하며 설마 이무가 오로성 중 하나인 세턴을 버렸을 리 없다고 현실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퀘이사가 자신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피터는 레드라인에 도달한 이후 우선 섬 주변을 수색하며 혹여나 도주 중인 거물들이 있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아직 루피와 임과 격돌하고 있던 시점으로 루피 vs 이무의 과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터는 주변의 섬들을 수색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수색을 멈춘 뒤 나스조로와 합류하려 했지만 나스조로는 이미 테이톤과 대치 중이었고, 피터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뒤 루피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는 밀짚모자 일당을 처리하고자 하였고, 피터는 밀짚모자 일당과 동맹군이 모인 곳에 모습을 드러냈고, 피터가 나타나자마자 하늘이 흐려짐과 동시에 번개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으며 스산한 기운이 레드라인 전역을 감돕니다. 그리고 우솝은 매우 겁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백호가 나타났다. 오로성 피터인가? 라고 소리쳤고 부르크조차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요호호호호 마치 저승사자를 목도한 기분이군요. 죽음을 앞둔 건 이런 기분일까요? 물론 한번 죽어봤지만 말입니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밀짚모자, 롤로노와 조로, 검은 다리는 보이지 않군. 어중이 떠중이들에겐 관심 없다. 내가 노리는 건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걸물뿐 이라고 말한 뒤 테이톤을 피해 대피한 시라우시를 노려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징베가 나타나 피터의 턱에 어인공소를 적중하였고, 징베는 시라우시 공주를 공격하게 놔둘 것 같으냐 라고 소리쳤고, 피터는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징베, 이 일을 저버리고 악의 편이 된 쓰레기 주제에
배신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했나 보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징배를 향하여 강력한 번개를 떨궈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섬 전체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거대한 생명체가 나타나 피터의 번개를 막아섰고, 이내 즈니샤가 모습을 드러냈고 즈니샤와 피터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루피와 이무가 결착을 짓기 이전 한창 루피와 이무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고, 루피와 이무가 대결을 펼치며 각각 야훼와 니카의 형태로 변한 이무와 루피의 평양색 패기가 충돌하였고,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 바다조차 반으로 갈라져 버렸고, 레드라인에는 마치 대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지각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루피와 이무의 평양색 패기로 인하여 레드라인 근처에서 대결을 치르던 중장 이하의 해군들이 모조리 기절했으며 해적과 혁명군 대부분이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또한 해일과 지진과 같은 충격파가 군함과 선박들을 덮치며 해군, 해적, 혁명군을 가리지 않고 근처에 있던 모든 이들이 정신을 잃은 채 수장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아카이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몸이 굳어버렸고, 샹크스조차 경악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대로 있다간 이곳에 있는 사람 99%가 바다에 수장되어 버린다 라고 말하며 빠르게 레드라인에서 대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벤베크맨을 제외한 모든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원들이 기절했기에 현실적으로 샹크스 혼자 모든 이들을 옮길 수 없었고, 현재 레드라인에서 멀쩡히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은 극소수였으며, 그 극소수조차 해일과 지진과 같은 충격파로부터 정신을 잃은 이들을 구해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스모커가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해군과 해적, 혁명군을 최대한 살려내려 했지만, 스모커의 능력만으로는 모든 해군과 해적, 혁명군을 살리기란 불가능했고, 스모커는 해군을 위주로 뭉게구름을 만들어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절망하며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용 한 마리가 나타나 패기를 사용하여 지진과 같은 충격파를 멈춰 세웠으며, 모래폭풍이 휘몰아치며 정신을 잃은 해적과 혁명군을 모조리 공중에 떠오릅니다. 또한 넓게 펴진 실이 공중에 뜬 해적과 혁명군을 모조리 캐치한 뒤 근처의 섬으로 옮겨버리는 데 성공했고, 샹크스는 저런 짓이 가능한 건 그들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타난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로 확실히 감옥에서 썩는 것보단 바깥 세상이 낫군 이라고 소리쳤고, 빅맘은 맘마 밀짚모자는 어디갔지? 우리를 가둬버린 정부놈들은 내가 잡아야 되는데 말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호크를 비롯한 크로스길드가 모습을 드러냈고, 미호크는 밀짚모자 일당을 바라보며 완전체가 모인 것은 저들 뿐인가? 개개인의 무력도 수준급이지만 결속력과 단합력만큼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군. 진정한 의미의 최강 해적단이라고 볼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카이도우와 빅맘은 공중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후 곧바로 무장색 패기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해적들을 지켜내는 데 성공하였고, 샹크스는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카이도우, 빅맘, 거기에 크로스길드까지 분명 저들은 임펠다운에 수감되었을 텐데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미호크가 레드포소에 안착하며 버기 녀석 생각보다 더 신기한 놈이더군.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 저런 능력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다. 적어도 내가 본 녀석 중 저런 능력을 타고난 녀석은 해적왕 골디로조와 몽키디 루피 그리고 버기뿐이다 라고 말하며, 버기가 운을 몰고 다닐지언정 그것이 버기만의 능력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하며 버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미소를 지으며 과거 로저 해적단 시절을 떠올렸고, 어린 시절의 버기와 샹크스가 티격태격대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샹크스는 짧은 회상을 마친 뒤 아직 루피와 이무가 최후의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만에 하나 루피가 패배한다면 우리가 나서서 루피를 지켜야 해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밀짚모자를 믿지 못하는 건가? 롤로노와 조로가 따르는 남자는 절대 지지 않는다. 누구보다 네가 잘 알지 않는가 빨간머리 라고 말하며 조로와 루피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무언가 예감이 안 좋군 이라고 말하며 인상을 구겼고, 미호크는 너무 먼 미래를 보고 있군 이라고 말하며 정면을 응시합니다. 카이도우와 빅맘이 한 차례 해적들을 보호하는 데 성공하였고, 혁명군은 카이도우, 빅맘 덕분에 살았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어 라고 소리쳤고, 빅맘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맘마 그렇다면 바솔로미 쿠마를 우리 쪽에 시집 보내라고. 버커니아족, 루나리아족, 거인족은 언제나 환영이라고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시끄럽다 링링 노닥거릴 때가 아니라고. 밀짚모자는 아마도 저 위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겠군. 조이보이의 싸움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 나를 꺾은 자라면 이무라는 녀석도 꺾을 테니 난 여기서 밀짚모자가 이무를 꺾는 것은 기다린다. 그 이후 내 손으로 직접 밀짚모자를 꺾으며 수모를 감다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카이도우의 패기가 레드라인에 퍼졌고 빅맘에게 감사 인사를 하던 혁명군의 다수가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겉으로는 루피를 여전히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카이도우는 루피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내심 루피가 이무를 꺾기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이도우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마리조아의 잔해 속에 묻혀진 자신의 딸 야마토의 패기를 감지하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야마토 이 무슨 추한 꼴인가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야마토는 샴록에게 당해 쓰러졌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기에 루피와 이무의 대결로 인하여 마리조아가 붕괴되며 잔해에 파묻혀 목숨만을 겨우 부지한 상태였습니다. 카이도우는 쓰러진 야마토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며 분노를 차갑게 식힌 뒤 자신의 무기 금세봉 핫사이카이를 사용하여 야마토를 툭툭 건드렸지만 야마토는 끝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멍청한 놈, 불주먹을 따라간 결과가 이거냐. 로저와 흰수염 영감의 의지를 잇는 녀석과 있으며 이것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야마토를 들쳐맨 뒤 용으로 변하여 어디론가 향했고, 카이도우는 크로스길드, 빨간머리 해적단, 혁명군 등과 함께 레드라인에서 전쟁을 펼치고 있던 백수 해적단 몇 명을 발견하여 야마토를 안전한 곳에 옮겨두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이도우의 옆에 킹이 날아왔고, 카이도우는 킹 도망치는데 성공한 거냐 라고 물었고, 킹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카이도우님의 희생에 힘입어 탈출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참전할 의지는 없었다만 카이도우님의 패기를 느끼고 날아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다행이군. 백수의 적단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난 곧바로 이무라는 녀석을 잡으러 간다. 조이보이의 과제이긴 하다만 밀짚모자에게 맡겨두고 쉬기엔 분노가 가시지 않군 이라고 말하며 킹의 앞에서만은 솔직하게 야마토가 다쳤기에 화가 났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킹은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다만 조심하십시오. 이무라는 녀석은 오로성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한 놈입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언제 내가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움직였지. 설령 록스나 흰수염 영감이 돌아온다고 해도 나의 앞길을 막을 순 없다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용의 형태로 변하여 이무와 루피가 대결 중인 곳으로 날아갑니다. 루피가 이무에게 패배한 뒤 빈사 상태가 되어 쓰러졌고 다행히 동료들의 도움으로 이무로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정부의 추적은 끝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루피는 정상결전 이후 천하무적과 같은 행보를 보이며 정상급 강자들을 모조리 격파하는 데 성공하며 단 한 차례의 패배도 허용하지 않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인물인데, 이무에게 패배하며 쓰러진 것은 동맹군 전체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게 되었고, 루피조차 이무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해적들과 혁명군은 충격에 빠지며 전의를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해군과 세계정부는 해적왕에 등극한 루피조차 이무에게는 패배를 맞이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는 시기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고, 이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들에게도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아이러니하게도 해군은 상당수의 병력을 잃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사기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초파의 대수술을 받으며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조로와 쌍디조차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의외로 담담한 모습을 보이며, 루피 쓰러졌다고 낙담하지 마라. 사람에겐 언제나 반드시 승리할 시점이 찾아오는 법. 우린 아니 넌 너무 빨랐는지 모르지 라고 말한 뒤 그리폰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중에서 샴록이 나타났고, 야솝은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짜 샹크스, 알라바스타에선 잘도 우리 해적단을 건드렸겠다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샴록을 향해 총을 발포합니다. 하지만 샴록은 매우 쉽게 야솝의 총을 막아낸 뒤
빨간머리 해적단 야솝, 네 녀석이 낄 자리가 아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얘기하고 싶은데 빨간머리 샹크스, 네 놈과 독대를 요청하마. 형으로서 그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무슨 꿍꿍인지는 모르겠다만 최악의 상황이라도 저놈을 묶어둘 수 있다면 썩 나쁜 상황은 아닐 테지. 라고 생각한 뒤 제안을 받아들이지. 베크, 저놈을 배로 들여줘. 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벤베크맨은 샴록을 향해 겨눈 총구를 회수한 뒤 들어와라 빙크스, 선장의 명령이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샴록은 빙크스라, 그 이름은 이제 버렸다. 신의 기사단은 반드시 코드네임을 써야 한다는 규율이 있다만 이제 나는 새로운 신의 기사단의 단장이 되었거든. 이라고 말했고 빨간머리 해적단은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샴록이 갈링에 이은 새로운 신의 기사단의 단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이기스와의 대결로 인하여 빈사 상태가 된 조로의 앞에 마스가 나타났고 곧바로 마스와 조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마스는 조로가 체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부상이 누적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실상부 역대 최강의 검사이자 홀로 오로성 선옷은 압도할 수 있는 강자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방심 따위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전력을 드러내며 전투에 임합니다. 마스는 조로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최종 페이지는 아껴두어도 될 것 같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며칠간 전투에 제약이 생기니 또다시 공백을 가질 순 없다. 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예수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를 바라보며 마스, 분명 최종 페이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상대로 힘을 비축한다는 건가? 이런 약보인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은 뒤 자신의 검 세 자루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마스는 조로의 검을 바라보며 저 녀석의 검에 폐왕색 패기가 휘감겨 있더라. 영구 흑도는 분명 검이 흑도로 변할 뿐 폐왕색 패기가 휘감겨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며 마스조차 영구 패도를 본 적은 없었기에 조로의 검이 영구 흑도를 넘어 영구 패도가 된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로조차 영구 패도의 개념을 잘 알진 못했기에 루피와 싸우고 난 후에도 검에 폐왕색 패기가 영구적으로 감겼더군. 다만 아직은 도신류와 엔마에 한해서다. 패도의 경지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거겠지. 라고 말하며 자신도 아직 최종 지점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적이지만 이 녀석의 실력은 가히 압도적이다. 검사로서 갈 수 있는 그 칸을 갔다고 봐도 무방한 실력이지. 네가 물고 있는 그 검은 애초에 최상 명검도 아닌 이스트블루의 잡놈이 쓰던 평범한 명검이 아닌가. 라고 말하며 조로를 조롱함과 동시에 조로의 스승과 쿠이나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를 꽉 깨문 뒤 쿠이나와 코시로를 떠올린 뒤 니놈의 좁은 식견으로 알지 못한다. 이 검이 얼마나 훌륭한 검인지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마스에게 접근하여 삼도류 신사를 사용하였고 마스의 몸을 순식간에 두 동강 내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마스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아직까지 이런 힘을 이라고 소리치며 부상을 입고 체력이 저하된 조로가 자신이 반응도 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자신을 베어버리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로가 삼도류 신사를 사용하여 마스를 두 동강 내는데 성공했지만 마스는 곧바로 자신의 몸을 재생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기술이 얕았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기술을 준비하나 그 순간 조로는 부상으로 인하여 주춤하였고 조로의 복부에서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마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며 곧바로 이츠마데의 형태로 변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한 뒤 역병 돌풍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매우 강력한 바람이 생겨나며 조로를 덮쳐버립니다. 조로는 바람에 휩쓸려 멀리 날아갔고 도신류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도신류를 회수하려 했지만 바람 때문에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고 마스는 곧바로 도신류를 낚아채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신류는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고 도신류에 접근하던 마스는 부상을 입으며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도신류는 마치 의지가 있는 것처럼 조로에게 정확하게 다시 돌아왔고 마스는 순간 도신류마의 기운을 느끼며 시대를 초월한 의지라는 건가? 라고 말한 뒤 이 대결은 오래 끌수록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뒤 다시 한번 이츠마데의 형태로 조로에게 접근한 뒤 옴브라 모르티페라를 사용하였고 순간 하늘이 밤처럼 변화하게 되며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조로는 잠시 시야를 잃으며 두리번거렸고 마스는 배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조로의 견문색 패기를 무효화시킨 뒤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날개를 마치 칼날처럼 변환시킨 뒤 조로
조로의 복부를 그대로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예수의 형태로 변화한 뒤 칠흑같은 어둠을 빛으로 환하게 밝힌 뒤 예수의 심판을 사용하였고, 창과 칼의 형태의 빛이 그대로 조로를 꿰뚫고 지나갔고, 마스는 조로를 리타이어 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마스는 조로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 이후 조로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하여 조로에게 천천히 걸어갑니다. 하지만 조로는 몸을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났고 명투 적참의 각오를 보이며 마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로의 왼쪽 눈이 완전히 떠져 있었고 무언가 이질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를 보며 생명마저 버릴 각오로 적을 상대하는 놈인가. 저런 녀석이 세계 정부의 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군, 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라고 말하며 조로가 비록 적이지만 정신력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곧바로 신의 장난을 사용하여 조로의 의지마저 꺾으며 조로를 짓눌러버리려 했지만 조로는 그 순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마스와 동기어진의 각오를 보이며 자신의 최후의 합을 준비했고, 이 공격을 사용하여 무리하게 된다면 이 전투가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을 앞에 두고 포기할 순 없다. 정녕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그것이 검사의 길 이라고 말하며 삼도류 여망 지옥의 왕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스 역시 조로의 기술을 맞받아칠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왔고 조로에게 젊은이 너무 무리하지 말게나. 이제 뒷일은 내게 맡겨다오 라고 말했고 조로와 마스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하늘을 바라봅니다.